네, 반갑습니다. 이번 2024년도에 8월에 있었던 우리 세무사 2차 시험 중에서 회계학 일부, 그 중에서도 제 과목인 재무회계 관련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올해 시험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또 시험을 보신 분들이야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객관적인 제3자, 제가 보기엔 평이했다. 그럼 좀 속상하려나? 아니면 나올 것에서 나왔다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하나 정도가 약간 특이한 부분에서 나온 건 있지만 그걸 빼고는 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 크게 망치지는 않는 시험이었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약간 좀 외진돼서 나온 그 감이 있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 배점도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걸 제외하면 열심히 한 학생이 크게 망치지 않을 그런 시험이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문제 1번인데요. 문제 1번에 물음 1번은 상대방이 고객이 뭐를 보유하냐면 풋을 보유한다 이거예요. 고객이 풋을 보유한다. 그럼에 있어서 물음 1번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고객이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다 이거죠. 유의적인 경우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자신이 산 물건에 대해서 풋을 갖고 있고 그것을 행사할 가능성이 어떻다? 그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다라고 하면 우린 당연히 이걸 뭐로 봐야 되느냐 하면 맞아요. 담보 차입으로 보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월 1일 날이고요. 3월 1일 날 200개에 대해서 총 200개에 대해서 개당 15,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이 금액은 300만 원이 되겠는데 얘를 담보 차입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이것을 매출로 보지 말고 차입금으로 보아야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두 달 뒤 4월 30일 날 이제 얘가 200개에 대해서 15,000원이에요. 1호 15,300원이에요. 즉 그러면 300원씩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306만 원이 되니까 요 6만 원 있잖아요. 요걸 뭐로 간주해야 되겠다? 이자 비용이다 이거죠. 즉 회사 입장에선 15,000원에 팔고 15,300원에 사야 돼요. 이 풋의 행사가가 15,3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에 팔고 15,300원에 사야 되니까 6만 원은 뭐가 된다? 이자 비용이죠. 그래서 이자 비용 6만 원이고 여기에 미지급 이자라고 해도 좋고요. 이게 책마다 달라요. 미지급 이자라고 해도 되고 그냥 차입금이라고 해도 된다 이거예요. 이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미지급 이자로 하던 차입금으로 하던 큰 거 없고요. 이제 얘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모두 풋을 행사했다면 다 우리는 원금과 이자를 갚은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이 200개 중에서 20개만 풋을 행사했어요. 그럼 얘는 1차 때도 공부했는데 20개는 행사했고 나머지 180개는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판매가 확정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20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차입금에 대해서 빼야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빼야 돼요? 네, 미지급 이자도 빼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차입금으로 했다면 합쳐서 차입금으로 빼면 돼요. 그러니까
총 200개 중에서 10%씩이니까 요거 30만 원 되겠고요. 요것도 10%니까 6천 원이에요. 자, 계정 과목을 따로 하면 차입금과 미지급 이자를 30만 원과 6천 원 적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차입금으로 합쳐서 적었다면 30만 6천 원을 차입금으로 적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현금을 갚으면 되겠다 이거죠. 자, 이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20개에 대해서 15,300원이니까 30만 6천 원이다가 되는 거다 이거죠. 나머지 그럼 180개는 다시 판매가 확정되는 거니까 여기서 90%, 여기서 90%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차입금은 3927, 270만 원이고 다음 미지급 이자는 6954, 5만 4천 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만큼 매출이 확정되는 거니까 275만 4천 원의 매출이 확정되는 거다고요. 이 또한 계정 과목을 차입금과 미지급 이자로 구분했으니까 이렇게 적는 거고 만약에 모두 차입금으로 했다면 306만 원에 대한 90%인 275만 4천 원을 한 번에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적어도 되고 한 번에 적어도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요. 아참, 그러면 180개에 대한 매출 원가도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출 원가 재고자산 한 다음에 180개에 대해서 얘의 매출 원가는 개당 10,000원이니까 180만 원을 기록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거죠. 그럼 질문이 뭐냐 하면 자, 여기서 1번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1번 매출은 얼마니? 라고 나왔는데 매출은 이거네요. 275만 4천 원이다고. 2번 단기 순이익은 얼마니? 라고 나오면 총 이자 비용이 빼기 6만 원이 있고 그런 다음에 매출과 매출 원가가 있으니까 275만 4천 원과 180만 원이 있으니까 요거이 정리하면 89만 4천 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음 1번에 첫 번째에 1번의 답이 요거고요. 2번 답은 요거다 이겁니다. 자, 반면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하면요. 두 번째는 자, 경제적인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이번엔 자,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지 않은 경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맞아요. 이럴 땐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럴 땐 반품 가능 판매다라고 했던 거 반품 가능 판매다 이거죠. 여러분, 거래 상대방이 풋을 갖고 있으면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가 뭐죠? 담보 차입 아니면 리스잖아요. 맞죠? 담보 차입 아니면 리스예요. 그거 뺀 나머지 두 경우 화끈한 담보 차입 또는 화끈한 리스를 뺀 나머지는 뭐죠? 애매모호한 바로 반품 가능 판매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자, 이럴 때 이걸 대비해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최초 반품률을 10%로 예상했고 and 반품 비용이 개당 300원이다 이거지. 그래서 15,300원에 되사는 거다. 즉 15,000원 판매가 받은 거 돌려주고 300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는 아까 되살 때 15,300원에 되사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15,000원 받은 건 돌려주는 거고 300원은 뭐다? 반품할 때 예상 비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 문구가 더 나왔다는 게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예상했는데 10%니까 20개잖아요. 그런데 실제 반품도 얼마였다? 실제 반품도 20개였다 이거죠. 즉 예상과 실제 반품이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3월 1일 날 어떻게 됩니까? 현금 300만 원을 받는데 이 중에서 매출은 90%니까 270만 원이고 반품과 관련된 부채는 10%니까 30만 원이다 이거죠. 요게 90%, 요게 10%, 얘는 150만 원에 200개다 이거죠. 다음 매출 원가는 200개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매출 원가 재고 자산은 200개에다가 만 원이니까 200만 원인데 이 중 90%가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90%가 매출 원가 얘는 이제 200개에 만 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다? 회수권이다 이거죠. 회수권은 10%고 얼마가 되겠어요? 20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붕괴가 1번 있고 2번이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강조했던 거죠. 이거 되게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자, 반품 비용이 발생할 거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자, 그러면 20개 곱하기 300원이니까 6,000원이 되겠네요. 자, 이거 비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네, 회수권이다 이거죠. 회수권의 차감 계정을 사용해라 라고 했던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붕괴도 알아두셔야 돼요. 반품과 관련돼서 비용이 예상이 되면 반품 비용이 개당 300원으로 예상이 되면 비용을 잡고 얘는 요 회수권의 차감 계정이다까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4월 30일 날 실제 예상 그대로 20개의 반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품 부채 빼야지겠죠? 얼마? 30만 원 빼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여기 계약 자산을 썼었는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 30만 원을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재고 자산을 받았는데 재고 자산 20만 원을 돌려받았겠죠? 그러나 회수권은 얼마냐면 얼마예요? 19만 4천 원이다 이거죠. 자, 여기에 현금 얼마를 쓸까요? 6천 원이죠. 반품 비용이니까. 따라서 연금이 요거하고 요거를 합치면 요게 얼마냐면 자, 20개 곱하기 15,300원이니까 30만 6천 원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300원은 반품 비용으로 15,000원은 반품해서 돈 돌려주는 걸로 처리가 되는 거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라고 이거 다 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 드렸죠. 사실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지가 가르쳤다고 다 가르친 거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좀 못난 짓은 없는데 뭐 저도 또 그러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 뺀다는 거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이거 정리됐고요. 얘는 이제 1번. 자,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또 풀어볼까요? 요거와 관련해서 1번 매출은 얼마니? 라고 하면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번 단기 여기 매출 270이니까 다음 단기 순이익은 얼마니? 라고 하면 매출 270만 원에 매출 원가 180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 6천 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거 정리하면 요거 이렇게 정리하면 플러스 89만 4천 원이다고요. 솔직히 얘는요 뭐랑 항상 같아야 되냐면 얘랑 같아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 어떻게 회계 처리하든 이렇게 회계 처리하든 이렇게 회계 처리하든 결국 단기 순이익은 어때야 될까요? 단기 순이익은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도 단기 순이익은 어떻다? 같다 이거죠. 중간에 과정이 다르지 단기 순이익의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1번,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1번, 2번이다 해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풀이해 보았습니다. 붕괴도 이렇게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붕괴를 끊으면서 풀었으면 아주 명확하겠죠.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를 정리하고라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붕괴 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붕괴 끊으면 첫 번째 거 해결되는 거고 이거 붕괴 끊는데 그래요 뭐 크게 양보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금방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고요. 다음 두 번째 거를 볼 겁니다. 자, 칠판 좀 또 지울게요. 자, 이번엔 물음 2번인데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자, X 1년에 영업을 개시했고요. 그러고 나서 X 1년도 말에 몇 개를 팔았냐면 1000개를 얼마에 2만 원에 판매를 했다 이거예요. 모두 언제 팔았냐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연도 말에 팔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매할 때의 조건이 뭐냐 하면요. 무조건 무상 보증을 1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만약에 자 2,000원을 추가 지급하면 2,000원을 추가하면 어떻게 된다? 예. 추가 2년의 무상 보증 이 제공된다 이거죠. 그럼 이럴 경우는 총 몇 년이 되는 거다? 3년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예, 확신 유형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용역 유형이 되는 거다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건 다 또 아이고 저도 이런 말을 하는데 수업 중에 다 이야기를 한 것이 되겠고요. 다음 2번은요. 1000대 중에서 자료 요거 1000개 1000개 중에서 그럼 몇 개가 이 중에서 400개가 뭐를 했다? 네. 무상 보증 기간 연장을 했다 이거예요. 연장 2,000원씩 더 내면서 그래서 3년이 된 거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정보가 또 뭐 있냐면 X 1년도 말 보증비를 추정했는데 X 1년도 말 보증비를 추정했는데 자 무상 보증 1년과 관련된 보증비 추정액은 50만 원이고 추가 2년도 보증과 관련된 건 7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4번이 뭐냐면 실제 보증비를 지출한 내역이다 이거예요. X 2년도에 52만 원이고 X 3년도와 X 4년도에 각각 24만 5천 원과 48만 원이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의 정보가 있습니다. 총 3년은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이게 문제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뭐랄까 항상 제가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잘 정리하는 능력이 관건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얘와 관련돼서 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요 2,000원 있잖아요. 얘가 개별 판매 가격을 뭐한다? 반영한다 이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다? 김현식이 배운 대로 그대로 해라 이거예요. 김현식한테 배운 대로. 그럼 가볼게요. 자, X 1년도 말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몇 개를 팔았냐면 1000대를 팔았어요. 1000개에 대해서 2만 원이다 이거죠.
그럼 2천만 원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현금 2천만 원, 매출 2천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얘와 관련돼서 또 요번엔 이 1000개 중에서 400개는 연장을 했으니까 400대는 분명히 2,000원을 더 냈잖아요. 요 금액은 얼마다? 80만 원이다 이거죠. 이렇게 센스 있게 1000대 그다음에 400대는 요거 2만 원씩 다 냈고 400대는 2,000원씩 더 낸 게 있다 이거지. 요건 80만 원이고 이거 우리 선수금이죠. 근데 이제 사실 공식 용어는 선수금보다는 뭐가 맞아요? 맞아요. 계약 부채다라고 쓰라고 했던 건 뭐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얘와 관련돼서 수익 비용 대응이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보증비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는 제품 보증 충당 부채다 이거고 얘는 무상보증과 관련된 거니까 요 50만 원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50만 원이다 이겁니다. 이걸 쓴 이유는 이렇게 되면 이거 다 강조했던 거 아시죠? 이거 그리고 세무사 시험에서 전통적으로 자주 나오는 시험이었다도 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네 맞아요. 수익비용 대응이다 이거죠. 수익비용 대응. 지금 수익 잡았으니까 관련된 비용도 미리 잡아라고요. 얘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얘와 관련된 거. 이게 추가 2년과 관련된 거잖아요, 얘가. 추가 2년과 관련돼서는 지금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잖아요. 수익을 아직 인식하지 않았으니까 얘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인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1번과 관련해서 첫 번째 답은 뭐냐 하면 여기까지 하면요. 부채가 2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2개가 양가로 1번의 답입니다. 계약 부채 80만 원 그리고 제품 보증 충당 부채 50만 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음 2번에 양가로 1번 동거래에서 세무가 2001년 말에 인식하는 부채 세부 계정을 써라. 세부 계정. 그러면 요 80만 원짜리 부채도 있고 50만 원짜리 부채도 있다. 하지만 70만 원짜리는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계속 나가보지요. 자, 이제 실제로 그 다음에 X2년 중에 자, 이 금액 있잖아요. X2년 중에 쓴 이 금액은 무조건 뭐와 관련된 걸까? 네, 1년 무상 보증 관련이겠지. 왜? X 1년 말에 팔았으니까 X 2년도는 무조건 다 뭐다? 1년 무상 보증이겠지. 그럼 얘는 뭐와 관련된 걸까? 맞아요. 추가 2년 보증 관련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 52만 원을 먼저 하면 되겠는데, 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를 얼마를 빼야 돼요? 50만 원을 빼고 실제로 쓴 돈은 52만 원이니까 보증비에서 2만 원이 더 발생하겠다 이거죠. 자, 요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X2년도 말에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얘다 이거죠. 이게 뭐와 관련된 거라 그랬어요? 추가 2년과 관련된 거고 언제 수익을 안 잡았어요? X1년 말에 수익을 안 잡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봤더니 추가 2년과 관련된 건 뭘 쓴다? 진행 기준을 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진행률이 필요하죠? 진행률이 필요한데 자, 요걸 언제 쓰냐 했더니 요 추가 2년 관련된 게 70만 원이다는 언제는 쓸 게 아니었는데 X1년 말에 쓸 건 아닌데 자, 총 70만 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요번 년에 얼마를 썼답니까? 24만 원을
맞나요? 총 24만 5천 원. 어디 갔어? 여기 있네. 24만 5천 원을 썼다라고 나왔으니 70만 원인데 24만 5천 원이니까 요거 진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35%예요. 이야, 35%다 이거지. 따라서 수익은 80만 원 중에서 35%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 28만 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100%로 끝나겠죠. 왜냐하면 이제 요때에서 1년이 X2년도 말에 끝났잖아요. 1년은 X2년 말에 끝났고요. 자, 이제 여기 끝났어요. 2년은 끝났고 이거 참 X3년 말이 돼야 되겠네요. 미안요. 자, 그래서 X1년 말에서 여기 1년 끝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미안, 여기 날짜를 잘못 썼네요. X2년도는 끝났어요. X1년 말. 자, X2년 그리고 또 1년이 경과됐다 이거예요. 쏘리. 그러면 X3년 말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추가 보증 2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첫 해가 되는 거잖아요. 추가 보증 2년의 첫 해가 되는 거고 그 첫 해의 진행률이 얼마다? 네, 35%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X3년도 말에 이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선수금 빼야 되겠죠? 선수금, 정확하게는 선수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계약부채입니다. 근데 저는 계약부채 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선수금이란 느낌을 살리려고 자꾸 이렇게 쓰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28만 원 빼서 매출 28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보증 비용이 얼마 들었다? 24만 5천 원 들었고 현금 24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거죠. 오케이. 아까 이야기 드렸죠? 요 2년 추가 보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용역 유형이니까 별도로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무상 보증은 확신 유형이니까 별도의 수익을 인식하진 않지만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X2년의 NI는 얼마냐 하면 자, 양가로 2번 X2년도의 NI는 빼기 2만 원이고요. 다음 양가로 2번에 여기 양가로 2번에 2번 X3년의 NI는 플러스 28만 원 빼기 24만 5천 원이니까 더하기 얼마다? 네, 3만 5천 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2번에 1번 빼기 2만 원, 양가로 2번에 2번은 더하기 3만 5천 원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물음 2번에 양가로 1번, 2번을 마무리 지어봤다 이겁니다. 되셨고요. 여기까지 한 게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얘가 개별 판매 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자, 이게 추가 2년에 대한 건데 그럼 봐볼까요? 자, 600개에 대해선 제가 얼마 받았을 거냐면 2만 원 받았으니까 1200만 원이 되겠고요. 600개에 대해선 1200만 원이고 자, 400개에 대해선 2만 2천 원을 받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 가격은 2만 원과 5천 원이다로 나뉘는 거니까 그럼 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금액이 지금 880만 원이에요. 880에 2만 5천 원분의 2만 원 하면 704만 원이 나오고요. 880만 원에 대하여 2만 5천 원분의 5천 원 하면 176만 원이 나오는 거다 이거죠. 즉 여기에 뭐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할인이 있었다 이거죠. 여기에 할인이 존재한다 이거잖아요. 할인이 존재해요. 여러분, 할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으면
뿜빠이를 해야 돼요. 개별 물건 파는 거하고 추가 보증 2년이 있는데 얘는 추가 보증 없는 거죠. 600개는 자 우리 1000개 중에서 400개가 추가 무상보증 기간을 연장했으니까 600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는 뭐 할인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 400개에 대해서 22,000원을 받았는데 얘는 2만 원과 5천 원의 비율로 뿜빠이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자, 600개는 아무 문제 없고요. 400개는 사실은 2만 5천 원을 받아야 되는데 2만 2천 원을 받았어요. 할인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비율로 뿜빠이를 해야 되겠죠? 400개에 2만 2천 원 곱한 게 880만 원인데요. 요 비율 2만 5천 원 분의 2만 5천 원 분의 5천 원의 비율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자 요만큼이 뭐가 됩니까? 매출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아까 요 분계 있잖아요. 여기에 매출이 되는 거고 자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네 선수금 계약 부채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요 금액 2,080만 원이죠. 합치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에다가 880이니까 2,08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매출은 얼마? 1,904만 원이고 선수금은 얼마? 176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변은 1,200만 원과 880을 더한 2,080만 원이 되고 여기 분계가 3개 있는 데서 이 2개 분계를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항상 공부를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분계로 공부를 해야 틀리지 않아요. 이건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께. 오케이. 그래서 요 2개가 2,080이고 여기가 얼마다? 1,904만 원. 여기가 얼마다? 네, 176만 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양가로 3번 답은 요겁니다. 얼마다? 1,904만 원이다가 양가로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자 양가로 1번은 여기 제 손끝을 보면 부채는 이렇게 2개가 있다. 양가로 2번의 1번과 양가로 2번의 2번은 각각 X2년의 NI, 3년의 NI다. 그리고 양가의 3번은 요 2개의 합이 매출이고 얘는 계약부채다 이거지. 이 2개의 합이 매출이고 얘는 계약부채다라는 것까지 해서 또 2번째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자, 잘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지워도 되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시험 보시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풀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재밌네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출제자가 누구신지 고민 많이 하셔서 좋은 문제 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물음 3번인데요. 자, 이 물음 3번과 관련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동일 고객에게, 한 고객에게, 자, 라이선스를 팔았는데, X와 Y를 팔았어요. 얘의 개별 판매 가격은 70만 원과 30만 원이고요. 얘의 개별 거래 조건은 얘와 관련된 건 뭐냐면 얘와 관련된 건 3개월 판매 금액의 얼마? 5%고 이거에 대해서 추정한 금액은 오케이 30만 원이라고 나왔고요. 얘에 대해서는 고정 대가가 5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 고객한테 판 거예요. 한 명의 고객에게 이렇게 팔았다 이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70만 원짜리인데 대충 30만 원 받고 30만 원짜리인데 대충 50만 원 받으면 이게 말이 돼요? 뭐
이런 말은 웃긴 말이긴 하지만 얘가 얘랑 연결돼야 될 것 같고 얘가 얘랑 연결돼야 될 것 같잖아요. 대충요. 그래서 지금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개별 판매 가격에 따른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한 사람한테 제가 두 개를 팔면서 자 롤스로이스가 7억짜리예요. 그랜저는 5천만 원이에요. 그럼 7억 5천 팔면서 롤스로이스 팔 때 5천만 원 받고 그랜저 팔 때 7억 받아도 뭐 문제 없잖아요. 어쨌든 그 사람한테 7억 5천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누가 그렇게 받아요 하겠지만 뭐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이유로 인해 계속 거래 관계에 있는 누군가의 고객에게 제가 롤스로이스도 팔고 그랜저도 팔았는데 그것도 동시에 롤스로이스도 팔고 그랜저를 팔았는데 롤스로이스 값으로 5천, 그랜저 값으로 7억. 거꾸로 말이에요. 원래 롤스로이스가 7억이고 그랜저가 5천인데 거꾸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총액만 맞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총액이 맞다고 해도 배분은 똑바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래 조건이 얘한테 얘가 연결돼 있고 얘한테 얘가 연결돼 있으니까 뭔가 못마땅해요.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고정대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고정대가 50만 원은 무조건 Y와 관련된다고 봤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는 게 맞다? X와 Y의 배분을 해야 되겠고 7대 3으로 배분해야 되겠죠? 70%와 30% 비율로 배분하면 7호 35가 되고 오케이 3호 15가 된다 이거고요. 얘가 이전을 언제 했냐면 7월 1일 날 이전했으니까 7월 1일 날 수익 잡으면 되겠고요. 얘는 언제 이전했다고 나왔냐면 9월 30날이에요. 그럼 9월 30날 이전했으니까 9월 30날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다 이거죠. 자, 다음은 변동 대가인데 사실 얘는 우리가 이 금액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판매 기준 로열티잖아요. 판매 기준 로열티고 그럴 땐 3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확정된 금액은 문제에 나옵니다. 40만 원이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도 X와 Y로 또 나눠주자 이거예요. 자, X는 몇 프로? 70%, 얘는 30%다 이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하고 얘하고 얘라고 시험 문제에 나왔지만 얘는 사실은 이 두 개에 대한 가격으로 종합적인 금액인 거지 얘가 꼭 얘랑 관련된 거고 얘가 꼭 얘랑 관련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롤스로이스 그랜저 팔아서 7억 5천 받으면 됐지 요거 7억 요거 5천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막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섞여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금액의 비율로 잘 분파이 해라. 그래서 요 50만 원도 여기에 분파이 하고 얘도 여기에 분파이 하겠다 이거지. 개별 판매 가격은 이건 참조용인 거예요. 이건 참조용이고요. 참조용이고 실제로 수익을 잡아야 될 건 이쪽에 있는 이 거래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50만 원에 대해서 X와 Y로 분파이 했고요. 40만 원에 대해서도 X와 Y로 분파이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74, 28 그리고 43, 12다 이거고 이 우리 판매 기준 로열티는 확정됐을 때 수익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얘가 언제 확정이 됐냐면 계약 9월 30일 날 확정이 됐어요. 9월 30일에 확정이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도 9월 30일 날 수익이고 얘도 9월 30일 날 수익이다 이거죠. 결국은 질문의 답은 이렇게 되니까 자 7월 매출은 얼마냐라고 한 게 1번인데요. 7월 매출은 요거 하나 있네요.
35만 원이다 이거죠. 네. 다음 2번 8월 매출은 얼마냐인데 없네요. 3번 9월 매출은 얼마냐라고 하면 자, 9월은 여기 보면 15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28만 원이 있고 12만 원이 있네요. 그래서 55만 원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35만 원 0, 55만 원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은 얘는요, 제가 이거 틀린 말 안 하려고 좀 출력도 해왔는데 기준서, 수익 기준서에 있는 사례이기는 한데 사례 35번이고요. 굉장히 저 구석탱이에 있는 사례입니다. 굳이 다른 문제도 많은데 이걸 끄집어서 시험에 냈어야 하는가에 대해선 좀 아쉬움이 있고요. 하여튼 뭐 더 다른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좀 아끼게 되네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문제가 나왔다면 좀 하여튼 양심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어쨌든요. 그래서 이건 매우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제 하나를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8점짜리라서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었을 거고요. 솔직히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지만 조금만 센스가 있다면 개별 판매 가격은 늘 우리 배분할 때 참조 비율로 쓰는 거니까 요거 안 쓰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확정된 금액인 40만 원이란 거 알고 있고요. 그러면 40만 원과 50만 원에 대하여 7대 3, 7대 3으로 분파이를 모르진 않았을 거다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도 잘 아시겠죠? 수고하셨어요.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요. 문제 1번과 관련된 모든 밑에 있는 작은 문제들을 다 풀이해 보았어요. 아주 문제가 지금 요 지우는 요 문제는 조금 뭐 공정성 시비라고 해야 될까? 이런 데서 조금은 자유롭지 못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뭐 나쁜 문제는 아니었고요. 어디 이상한 되지도 않는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조금은 아쉽다. 약간 공정성 시비에 좀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한번 여러분께 전해봤고요. 문제 2번은 또 좋아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좋아요. 뭐 사람 흠잡자면 뭐 털면 다 먼지 나지 뭐. 근데 문제 2번은 또 모두가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주식기준 보상 문제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중 물음 1번인데요. 자, 물음 1번인데 얘는 주식 선택권 중에서요. 공정 가치를 신뢰성 있게 알지 못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자료 좀 정리해 볼 테니까 같이 가봐요. X 1년 초에 자 100명한테 부여를 했고요. 가득 기간은 4년이에요. 그리고 총 만기는 8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놀라지 말아요. 그럼 결국 X 1년 초에 부여를 했고 가득 기간은 4년인데 총 만기가 8년이란 말은 우리 공부 좀 해봅시다. 결국은 아이쿠 미안요. X 1년 초부터 X 4년 말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고 X 5년 초부터 X 8년 말까지는 뭐가 되는 거다? 네,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건 눈치챌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고 그 다음에 1인당 몇 개를 줬냐면 100개를 줬고요. 행사가는 네 1,000원이랍니다. 개당 행사가. 그런데 여기서 뭐다? 이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 있잖아요. 공정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대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알고 있죠?
자, 이러면 두 가지예요. 내재 가치로 평가를 하고 최종 만기까지 평가를 하는 거죠. 보통은 어떻게만 하고 말죠? 가득 기간까지 하고 마는데 이럴 때는 내재 가치로 평가, 최종 만기까지 평가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재밌는 건 일단 첫 번째가 예상 퇴사자를 네가 직접 구하세요 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자, X1년에 실제 퇴사한 사람은 없고 추가 퇴사는 15명이다 라고 나왔고요. X2년은 6명이고 추가 퇴사는 10명이니까 16명이고요. X3년에 보시면 퇴사자가 7이라고 나왔지만 여기에 뭘 써야 돼요? 누적 퇴사자를 써야 되니까 6명에다가 7명 더하면 13명이고 추가는 5명이니까 18명이 되는 거고요. X4년은 7명 퇴사했다니까 또 누적으로 20명이고 추가 퇴사 없다. 20명이다라는 것도 됐다 이겁니다. 자, 됐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는 이제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X4년도 말과 X5년도 말에 자, X4년 말에 2,000개가 행사가 됐고 X5년 말에 3,000개가 행사가 됐다라는 정보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주가가 있는데 주가 자, 액면은 500원이고요. X1년 X1년 말만 있군요. 네. X1년 말, 2년 말, 3년 말, 4년 말, 5년 말에 각각 1,100원 있고 1,150원 있고 1,180원 있고 1,200원 있고 1,230원 있다고 나왔네요. 자,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문제 같이 한번 잘 읽어보았습니까? 자, 이제 이게 문제고요. 그런 문제를 풀어보아야 되겠죠. 일단 결국은 양가로 1번에 1, 2번과 양가로 2번에 1, 2번 3년도 비용과 잔액, 5년도 비용과 잔액이네요. 그럼 한번 심심한데 X 1년 말부터 볼까요?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시험에서는. 그렇지만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X 1년 말에 이거잖아요. 자, 행사가액은 1,000원이니까 차액이 얼마입니까? 100원이잖아요. 1,100원 빼기 1,000원에 대하여 4분의 1이고요. 총 인원은 100명한테 줬는데 15명 퇴사하고 1인당 100이다. 자, 됐죠? 15명 퇴사, 1인당 100. 자, X2년도 말은,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안 풀어도 되는 거였는데 그냥 한 거예요. 자, 다음은 1,150이잖아요. 1,150, 여기 있잖아요. 1,150. 1,150에 1,000원이고요. 4분의 2고요. 100명이고 16명에 100이다 이거고요. X3년도 말은 1,180이잖아요. 그래서 1,180에 1,000에 4분의 3에 100에 빼기 18에 100이지요. 끝났네요. 자, 요거 있잖아요. 우리 요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양가로 1번에 1번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 계산한 거에다가 m 플러스 요거 계산한 거에 m 마이너스 하면 손익 나오겠죠? 그럼 얼마 나오냐면요. 47만 7천 원 나오고요. 2번은 그냥 이 금액 그 자체잖아요. 이 금액 그 자체고요. 요거 계산하면 107,00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 답을 냈는데 자, 47만 7천 원과 110만 7천 원이 답이다 이거예요. 너무 쉽죠, 여기까진. 자, 이제 이번엔 X 5년 말 하러 갑시다. 그러면 X 4년 말 한번 봐볼까요? 1,200원이잖아요. 그러면 1,200원 빼기 1,000에 오케이 4분의 4에 100 빼기 20에 100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비용이겠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4년도 비용인데
행사를 했답니다. 타임, 요게 개수가 몇 개일까요? 요게 8,000개겠네요. 8,000개. 요게 개수가 8,000개죠. 그런데 행사를 했대요. 1200 빼기 1000에 4분의 4에 아까 2000개를 행사했다니까 이젠 뭐로 바뀌었겠어요? 요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4년도 말에 일단은 이 금액이었다가 요게 이제 8,000, 요 금액으로 변경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X 5년 말이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재 가치로 평가한다. 최종 만기까지 평가해요. 즉 3년도가 끝나도 또 뭐 해야 되겠다? 계속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자, 얼마입니까? 1230원이죠. 그러면 1230 빼기 1000에 1에 일단 6000개를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준 게 요게 양가로 2번에 1번이 되는 거다 이거죠. 양가로 2번에 1번은 자, 요 금액 계산한 거 M 플러스 요 금액 계산한 거 M 마이너스. 여기서 요거 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4년도 말에 이렇게 했다가 여기 8,000개였다가 2,000개 행사하면서 6,000개로 바뀌었을 거고 요걸 기준으로 다음 년에 최종 만기까지 평가니까 가득 기간이 끝나도 계속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또 평가를 해주면 요거고요. 요 금액,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 금액이 얼마냐면요. 18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차이 내면 되겠고요. 다음은 행사를 했잖아요. 자, 1230 빼기 1000에 1에 3000개를 행사했으니까 이제 3000개가 됐겠죠. 자, 그럼 요게 뭡니까? 행사한 거잖아요. 요만큼은 또 행사를 한 건데, 자, 행사를 했을 때 회계 처리 한번 봐볼까요? 현금은 행사가 1,000원이고요. 주식 선택권은 요 차이인 230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자본금은 아까 액면가 500원이니까 주발초는 이 차이 금액이니까 얼마? 요 금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730원이 되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자, 요 차변 금액 이거 다 가르친 거죠? 하여튼 기출문제 풀면서 이따위 말하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거 다 가르친 거잖아요. 얘가 항상 뭐가 된다? 네, 주가가 된다 이거죠. 자, 이건 행사가고요. 얘가 행사가잖아요. 이거 적기까지 했어요. 제 책에서. 행사가고요. 얘는 뭐예요? 주가 빼기 행사가잖아요. 그럼 여기 행사가, 주가 빼기 행사가 합치면 주가다 이거죠. 다시 얘가 행사가예요. 여기 적어볼까? 행사가. 자, 얘는 뭐라고? 주가 빼기 행사가. 그럼 차변을 합치면 여긴 더하기 행사가, 여긴 빼기 행사가니까 없어지고 주가 하나 남잖아요. 1230원에서 500원 빼고 나면 730원이고 여기에 얼마 곱하면 된다? 3000개를 곱하면 결국 얼마가 되냐면 219만 원이 된다 이거예요. 요게 양가로 2번에 2번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양가로 2번에 1번은 요 두 개의 차이로 18만 원이 되는 거고 양가로 2번에 2번은 요 금액으로만 계산하면 요게 된다. 219만 원이 된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 2번에 물음 1번도 풀어봤고요. 뭐 한 문제 풀 때마다 칠판 한가득씩 쓰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솔직히 풀이는 요거예요. 얘는 문제를 정리해 드린 거니까 알고 계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요 문제도 확인이 끝났네요. 네, 지우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얘도 해봤고 문제 2번은 아주 그냥 성실하게 유해생활이나 동차생활도 그렇고 성실하게 수험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저는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변별력을 확보하는 거고 그 변별력이라는 건 성실하게 세무사라고 불릴 만큼 노력한 학생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문제가 좋습니다. 다음은
물음 2번인데요. 이 물음 2번도 제가 여러분께 많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저만 잘라서 강조한 건 아니겠죠. 솔직히 1차 시험에서도 나와서 제가 강조 많이 했던 거예요. 상황을 좀 정리하면 X 1년 초에 100명에게 가득기간 4년 그리고 1인당 40개의 뭘 줬다? 네, 주가 차액 보상권을 줬다 이거죠.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주가 차액 보상권이다라는 건 현금 결제형을 얘기하는 거죠. 현금 결제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주가 차액 보상권 얘는 현금 결제형이고 얘는 매년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자, 얘 공정가치가 X1년도 말에는 1,000원이고 X2년 말에는 1,100원입니다. 얘는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평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X2년 말이 되어서 자, 기존 주가 차액 보상권을 뭐 했다? 취소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일 재직 중인 당일 재직 중인 종업원 100명에게 뭘 줬다? 추가 2년 근무 1인당 40개의 주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거예요. 주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겁니다. 오케이. 일단 이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최초 100명인데 이때까지도 100명이니까 이걸 통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퇴사자가 없구나. 다음 추가 2년이라는 걸 보니까 조건 변경도 없구나라는 걸 느끼죠. 왜냐하면 최초의 4년인데 2년이 경과한 후에 2년만 더 근무하면 된다. 이거니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식 선택권을 줬다 이거죠. 네, 이건 우리가 이미 눈치를 챘는데요.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퇴사자 없음을 예상했고 and 실제로도 퇴사자는 없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를 정리한 거고요. 제가 이거 말이에요. 중급 회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우리 2차 유예생, 동차생, 우리 세무사 회계사 2차 수업에서 항상 얘기한 게 있어요. 자, 이걸 얼핏 보면 뭐에서 뭐로 바뀐 거냐면요. 현금 결제형에서 현결이라고 나왔네. 현금 결제형에서 주식 결제형으로 뭐 된 거다? 변경된 거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자, 첫 번째 논점이 뭐냐 하면 종업원은 현금 결제형을 좋아하는데 주식 결제형으로 바뀌었으니까 뭐로 보자는 거다? 맞아요. 종업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자라는 관점이 있어요. 이게 관점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자, 얘 부채잖아요. 얘는 자본이잖아요. 얘는 부채고 얘는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보자는 관점도 있냐면 지분 상품 있잖아요. 자본이죠. 지분 상품에 의한 금융
부채의 소멸, 즉 출자 전환, 요 논리를 적용하자는 거죠. 이걸로 보자 이거야. 그래서 지분 상품에 의한 금융부채 소멸 논리로 보자라는 게 관점 2다 이거죠. 자, 뭐로 보자? 이걸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은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선생님 이 두 개 중에서 왜 예로 봐요? 그냥 기준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걸로 보겠다 이거예요. 지분 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로 보겠다. 그럼 얘가 뭐냐고요? 이 관점 2가 뭐냐고요? 자, 차변에 차입금 있고요. 대변에 자본금 주발초 있다 이거죠. 기억납니까? 이거 참고. 주발초 이렇게 놓고 자, 이 빚을 예로 갚아서 대차 차액은 뭐로 처리하겠다? 손익으로 처리하겠다 이거죠. 요 빚을 요걸로 갚았다 이거지. 그러고 상환손익. 얘는 왜 그런 거야? 상환손익이다 이거지. 부채 상환손익이다 이거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뭘로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익도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 정리가 끝났고요. 얘에 대해서는 이게 외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모르면 잡스럽게 설명하고 그러는데 명확한 건 뭐다? 불리한 종업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분 상품에 의한 종업원의 소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국제회계 기준은 이 관점이 지분 상품에 의한 금융부채 소멸이란 논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 중급회계에서 배웠던 이런 논리다 이거지. 이런 논리다. 되셨죠? 좋아요. 그럼 풀이해 볼까요? 자, X1년도 말까지인 예였으니까 1,000원으로 평가하겠네요. 1,000원에 대하여 4분의 1이고요. 100명인데 퇴사자 없고 1인당 40개. 자, X2년 말 1번 평가해야 되겠고 여기까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1,100이고 4분의 2고 100 빼기 0에 40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네. X2년도 비용이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기억. 그리고 또 하나, 이날 평가도 하지만 이날 얘를 뭐로 바꿉니까? 네, 이제는 이걸로 바꿀 것 아니겠어요? X2년 말에 주가차액 보상권을 취소하고 주식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했었잖아요. 이걸로 할 거고요. 이때 X2년 말에 참 이 주식 선택권 공정가치가 얼마냐 하면 1,150원이래요. 자, 우리 주식 선택권은 부여일, 이거 X2년도 말에 부여했으니까 부여일에 공정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뭐로 바꾸냐? 1,150원에 4분의 2에 100 빼기 0에 40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또 X2년의 비용이 또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 분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 분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입금에서 1,100원에 4분의 2에 100 빼기 0에 40, 부채가 없어지고요. 이제 주식 선택권이라는 자본이 생기는 거고 이 금액이 얼마다? 1,150원에 4분의 2에 100 빼기 0에 40이다 이거죠. 그럼 자,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의 차이를 적으면 되는데 그러면 요게 또 얼마냐 하면 요쪽에 비용이 10만 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용이 10만 원이 생기고요. 여기서는 얘 빼기 얘 하면 또 비용이 생기겠죠. 그 비용은 120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몇 번? 동그라미 1번. X2년 비용은 결국 130이다가 되는 거고 2번. 자, 결국 답이 이거죠. 주식선택권 잔액은 이 금액이 된다. 그래서 자, 또 풀었네요. 물음 2번과 관련돼서
비용은 여기서 여기 평가하는 거 있고요. 여기서 여기 평가하는 게 120만 원의 비용, 첫 번째 기억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여기로 바뀔 때 드디어 이제 주가 차액 보상권을 취소하고 뭐를 할 때 현금 결제형을 취소하고 주식 결제형으로 바꿀 때 여기 차입금, 여기는 자본. 이거 봐. 차입금, 여긴 자본 하면 여기 손익이다. 손익이다. 이거죠. 그래서 비용이 두 개가 나온다. 120만 원과 10만 원에서 130만 원이고 잔액은 요 금액이 잔액이 얼마인지 잠깐만요. 동그라미 2번 요 금액의 잔액은요. 계산해 보았더니 얼마? 230만 원이다. 이거예요. 23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30만 원과 230만 원이 답이에요. 여러분 얘도요. 뭐 굉장히 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풀이는 여러분 요만큼밖에 없어요. 얘는 지금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배웠다는 거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워도 되겠죠? 네. 굳이 또 흠을 잡자면 아니 문제가 요만큼이면 좋은데 문제가 조금 많아요. 좀 빨리 풀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흠도 아니죠 그런 건. 자, 어쨌든 이번엔 물음 3번이고요. 물음 3번은 이것도 또 우리가 많이 준비했던 거 아닌가요? 얘는 자 거래 상대방 이게 선택형인데 거래 상대방이니까 누굽니까? 회사의 상대방 종업원이죠. 거래 상대방이 현금 결제 선택권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다 이거죠. 자, 그럼 이것도 상황을 좀 봤더니요. X1년 초에 뭐냐면 가상주식에 현금 받는 거죠. 90주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주식 120주다 이거죠. 얘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해요. 누가? 종업원이. 그리고 가득 기간은 몇 년? 3년이다 이거죠. 선택할 수 있는 건 종업원이에요. 종업원. 자, 그리고요. 요거와 관련해서 요 주식을 120주 요거. 자, 요거의 공정 가치가 얼마냐면 주당 950원이라고 나왔고요. 다음 주가는 액면이 500원이고요. X1년 초, X1년 말, X2년 말, X3년도 말에 1,000원, 1,020원, 1,050원, 1,100원이다 이거고요. X3년도 말 요 가득 기간이 끝났을 때 결국 종업원은 주식 120주를 수령하는 걸 선택했다 이거예요. 누가? 종업원이요. 자, 이럴 때 얘와 관련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복합금융 상품이 되는 거죠. 왜요? 요건 부채고 요건 자본이잖아요. 요거는 부채적 성격이 있는 거고요. 얘는 자본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결정은 내가 하지 못하고 나는 회사죠. 종업원이 하는 거니까 종업원이 둘 중 뭘 선택할 줄 나도 모르잖아요. 종업원도 몰라요. 가봐야 하는 거지. 그래서 자 X1년 초 기준 우리 자 가상주식 90주의 가치는 90주 곱하기 X1년 초의 주가가 1,000원이니까 얘는 9만 원이고 자 다음 120주에 대해서는 자 주식을 선택하면 120주고 950원이니까 11만 4천 원이래.
이 두 개가 동일하대. 그렇다면 이걸 보고 나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복합, 금융, 상품 내 자본 요소의 공정 가치는 결국은 얼마냐면 차이 24,000원이다 이거지. 복합 금융 상품 내의 자본 요소의 공정 가치는 24,000원이고 얘는 뭐 하는 거지? 최초에만 측정하고 나중에는 안 변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 봅시다. 사실은 X1년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자, X1년 말에 우리가 자본도 평가하고 부채도 평가해 봅시다. 24,000원의 3분의 1이고요. 부채는 얼마냐 하면은 90주 곱하기 주가가 얼마냐면 1020이잖아요. 그러면 90주는 좀 뒤에 쓸까요? 제 스타일대로 하면 자 1020이잖아. X1년 말에 뭐 3분의 1에 90이다 이거죠. 자 X2년도 말은 자본은 얼마 돼야 되냐면 24,000원에 3분의 2가 돼야 되겠고요. 부채는 요거죠. 1050에 3분의 2에 90이다 이거죠. 자, 다음은 X3년도 말인데 자본은 24,000원에 3분의 3이 돼야 되겠고 부채는 요거죠. 1,100원에 3분의 3에 90이어야 되겠네요. 그럼 솔직히 얘는 안 풀어도 되는 건데 그냥 했어요. 우린 요것만 얘만 가지고 풀이하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비용이 여기서 여기 되는 비용이 하나 있겠네요. 여기서 여기 되는 비용은 요건 얼마일까요? 8,000원이겠네요. 자, 8,000원이고 또 비용이 있어요. 요번에는 여기서 여기 되는 비용. 여러분 잘 보이시겠죠? 자, 요거 되는 거. 그다음에 요거 되는 거가 또 비용이 있겠죠? 자, 요 비용은 요거고요. 요 비용은 요거예요. 그러면 얘는 또 얼마냐 하면 36,000원이에요. 자, 그래서 합은 44,000원이다. 자, 요게 X3년 비용이다고 동그라미 1번이 되겠네요. 자, 쉽죠? 자, 다음은 결국은 행사를 했대요. 이제 X3년도 말 행사를 했잖아요. 자, 행사 분기 한번 해볼까요? 현금 0이지요. 주식 선택, 왜냐면 이 문제는 행사가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24,000원이다 이거죠. 여기다가 부채를 빼야죠. 얼마? 1,100원에 3분의 3에 90을 뺀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현금을 0이라고 안 적는데 제가 꼭 적으라고 강조했었고요. 주식 선택권과 부채 모두 여기에 적어야 되겠고 이제 여기는 자본금인데 자본금은 500원에 90이고요. 아유, 이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500원에 90이고 나머지가 주발초예요. 이렇게 내면 너무 잘했는데 틀렸다고 했잖아요. 여기 90을 쓰다 보니까 여러분 자 아까 가상주식은 90을 주는 거지만 주식을 선택하면 120주를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건 여기가 120이라는 사실 이런 것도 다 우리 수업 시간에 무척 강조했던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63,000원이 나오고 얘가 2번의 답이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분계와 함께 공부하면 좋다고요. 얘도요. 또 한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 너무 잘 봐요. 이건 안 적어도 되면 요건 안 적어도 되면 하나 요 한 덩이 두 덩이 요렇게 푼 거예요. 요렇게 분기까지도 끊었는데 요만큼만 답을 낸 거네요. 맞죠? 그래서 괜히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풀어드리는 게 문제를 정리하고 답을 풀어드리다 보니까
우와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에요. 이 문제들이 아까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 아주 저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온 거 하나 빼고는 문제 자체가 참 좋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도 이해하고 답도 보자 라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문제를 분해해서 칠판에 적어드리다 보니까 양이 많아 보이지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 데는 금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3번까지도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 문제는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중도 청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울게요. 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1년 초에 90명에게 1인당 100개를 줬어요. 가득 기간은 3년 되겠어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퇴사 예상 없고요. 자주 나오는 거죠. 실제 퇴사자도 없었어요. 자, 이제 주식 요거와 관련돼서 주식 선택권 공정 가치가 자, X1년 초에 100원이고요. X1년 말에 110원이고요. X2년 7월 1일 날 120원이에요. 중도 청산 언제 했냐고요? X2년 7월 1일 날 했어요. 자, 원래 주식 선택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원래 주식 선택권은 여기 부여일의 공정가 예로만 해주는 거겠죠? 따라서 X1년도 말에 자, X1년도 말에 100원에 대하여 3분의 1이고 90명인데 퇴사자 없고 1인당 100이네요. 그러니까 X1년도 말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네, 맞아요. X2년 7월 1일 중도 청산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회계 처리 한번 해보지요. 그러면 X2년 7월 1일 날 얼마가 되게 해야 돼요? 100의 3분의 3에 90 빼기 0에 100이잖아요. 자, 남은 금액을 한 번에 다 계산해야 되겠죠. 잠깐만요. 이왕이면 똑바로 합시다. 자, X1년도 말에 얼마였는데 100의 3분의 1에 90 빼기 0에 100이었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100의 3분의 3에 90 빼기 0에 100이다 이거죠. 그래서 100의 3분의 1에서 100의 3분의 3으로 나머지 금액을 즉시 다 인식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60만 원이에요. 그래서 비용 60이고 주식 선택권 60 되겠어요. 이게 첫 번째 분계고요. 요 금액이 얼마냐면요. 요게요. 90만 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 지금 얼마가 됐다? 네, 9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뭐 하냐면 네, 주식 선택권 빼야 하잖아요. 주식 선택권 그럼 총 금액 얼마 빼야 돼요? 90만 원 빼야죠.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자, 여기 지금 분계가 이때부터 있어서 그런데 X1년 말에 이미 요 금액이 30만 원이에요. 거기에 60만 원 더하니까 90만 원 된 거니까 뺄 때 당연히 90만 원이겠고요. 자, 이제 현금은 얼마를 줬냐면 90명이고 1인당 100개잖아요. 그런데 현금 지급을 110원을 했대요. 굉장히 현실성 없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요만큼을 지급했다고 나왔어요. 청산일의 공정가치가 얼마죠? 네, 요겁니다. 120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 보고 느낄 건 하나예요. 청산일의 공정가 120원이죠. 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죠. 그럼 모두가 뭡니까? 대차차액은 자본이다 이거죠. 모두가 대차차액은 자본이고 그럼 여기 자본이 9만 원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본 9만 원. 자, 요게 문제 하나 푼 겁니다. 요게 뭐냐 하면 동그라미 1번인데요. 자, X2년 7월 1일 청산시 얼마를 지급했다? 110원을 지급했다 이거죠. 이때 비용은 얼마냐 하면 비용 60만 원밖에 없네요. 비용은 여기 60만 원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비용 뭐가 있었죠? 이거 알고 계시죠? 청산일에 공정가치를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초과한 게 비용인데 초과한 게 없으니까 모두 자본이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좀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위한 문제니까 뭐 문제는 없겠지만 왜냐면 문제를 위한 문제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 노동조합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 대표이사가 지금 어떻게 될까? 경찰서 가야 될 일이 있단 말이지. 어쨌든 간에 청산일의 공정가보다 미달하게 지급했다. 중요한 건 초과액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비용 잡을 건 없어요. 끝났고요. 이번에는 X2년 자 7월 1일 날 1번 요건 똑같으니까 비용을 60만 원 잡았어요. 주식 선택권 해서 60만 원이고요. 자, 이걸로 이제 90만 원이 됐잖아요. 2번 자, 그러면 주식 선택권 얼마 빼고 90만 원 빼고 자, 현금은 얼마 지급했냐면 90명이고 1인당 100개고 자, 현금은 150원을 지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현금 150원을 지급했으니까 자, 청산일의 공정가. 청산일의 공정가가 얼마인데? 120원을 초과했잖아요. 얼마만큼? 30원만큼. 자, 그럼 요건 뭐로 처리한다? 비용 처리한다 이거죠. 잠깐만요. 글씨가 안 예쁘다. 그럼 요거는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럼 여기에 비용 처리해 볼게요. 얼마? 30원 곱하기 90명 곱하기 100이다 이거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요. 27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 90만 원이고 여기 27만 원이고 현금은 이 금액이에요. 그리고 대차 안 맞는 게 자본인데요. 자, 대차 안 맞는 건 자본 이쪽에 18만 원이 있답니다. 따라서 얘를 풀었을 때는요. 자, 2번이고요. X2년 7월 1일 날 청산시에 자, 얼마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150원을 지급했다 이거죠. 자, 이럴 때 비용은 얼마냐 하면 87만 원이다 이거죠. 왜요? 여기 비용 60만 원도 있고요. 비용 청산일의 공정가치, 청산일의 공정가 120원을 초과하는 30원은 뭐 비용 잡아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60만 원이고 하나는 87만 원이 되겠네요. 자, 얘도요. 문제를 분석하는 게 이만큼이고요. 푼 거는 요거 분계 하나 둘 밖에 없어요. 이게 뭐 많은 걸 적으니까 뭐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중도 청산시에는 일단 분계가 두 개가 끊기는데 첫 번째가 남은 가득 기간 동안 인식해야 할 비용을 즉시 인식한다. 그게 위의 사례와 아래 사례에 위의 사례와 아래 사이에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은 그런 다음에 혹 청산일의 그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보다 더 준 돈이 있다면 걔는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본 거래로 보아 자본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초과액이 없어요. 청산일의 공정가치 초과액이 없으니까 그냥 다
자본 처리하면 되는 거고, 얘는 초과액이 있으니까 그 초과액만큼은 비용하고 그러고 대차 안 맞는 건 자본인데 자본이 이쪽에 있긴 해요. 어쨌든 그럼 비용은 60만 원과 27만 원이니까 87만 원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도 되셨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요즘에 보면 기출문제들이 엉뚱하게 나오거나 이상하게 나올 때도 좀 많았는데 참 흥결 없이 나올 법한 곳에서 잘 나왔다. 하지만 1번 문제의 그 세 번째 물음은 약간 좀 지엽적이었다. 그래서 공정성 시비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정도가 총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걸 뭐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빼고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나머지 점수, 그러니까 60점에서 8점 밴 한 52점에서 한 80% 맞으면 58에서 40, 40점 이상 맞는 거잖아요. 충분히 원가에서 한 20점 많고 하면 뭐 나쁜 점수는 아니었을 겁니다. 합격하기에 충분한 점수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뭐 이것 때문에 떨어지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 문제로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유예생 분들은 시험장에서 못 푼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제 이해됐으니까 다음 시험에서 내가 붙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2024년 8월에 실시된 우리 세무사 2차 시험 재무회계 쪽의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